번째 키워드 공식 사과입니다. 기사같이 볼까요? 계엄 첫 사과한 김문수, 고통 겪는 국민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 김문수 후보 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생방송 중에 이렇게 이 인터뷰를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같이 볼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사실 이 김문수 후보가 계엄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계엄 좀 잘못된 것 같아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때는 대선 후보가 아니라 경선 후보 때였었죠.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우리나라처럼 민주화의 과정에서 많은 계엄을 겪었던 나라고 국민들 기억에 남아있는 이런 소위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여러 가지 그 일체성, 지금도 뭐 국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우리 당의 참 부끄러운 모습, 이거 정말 사과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를 드리고 우리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건 경선 후보 관훈 토론 때였었고,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된 이 후였었죠. 다만 당내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당내 갈등 중에 있었던 한덕수 후보냐, 김문수 후보냐, 그 사이에 있었던 갈등 중에 있었던 첫 요 얘기였었는데 어제 이 사실상 첫 공식 사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조상훈 이 위원님.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엄을 옹호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사과를 어쨌거나 공식으로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은 국민의힘의 그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권성동 네. 원내대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비상계엄 정도에 그치지 않고 비상계엄이라는 게 단순히 발령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틀어막고 뭐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고 선관위에 들이닥치고 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뭐 검찰조차 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근데 검찰조차 내란이라고 보고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은 책임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네.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내란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탄핵하면 안 된다 그러고 지금 그 김문수 후보조차도 경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나오시는 거와 같이 탄핵과 관련해 당 분열이 죄송하다. 네. 당 분열이 뭡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이른바 한동훈계를 겨냥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한동훈 대표의 그나마 한동훈 대표와 그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그 18명, 네. 18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뭐 어떻게 보면 비상기엄 해제에 적극 참여하고 결국에는 탄핵에 일부 참여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국민의힘이 이 형체라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조상호 변호사께서는 비상계엄에 사과한다고 죄송하다는 얘기는 그 전에 다른 당 지도부도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그냥 계엄이 아니고 무력을 동원한 계엄인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내가 볼 때 그런 반성은 없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강전혜 변호사님. 일단 계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모두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국무회의에 들어갔으면 반대했을 것이다. 이 비상계엄 자체에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조금 아까 조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은 민주당의 전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어떠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파면 결정을 내렸고 저희 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수긍한다라는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나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것이 탄핵의 찬성과 반대 이것과 맞닿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또 경선 과정에
입장에서 한동훈 후보가 그 토론에서 물어봤을 때 본인이 후보가 된다면 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이야기들을 했어요.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취임하는 것은 목요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이후에 당과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겠다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경선 8명 중에 1명이 아니라 당의 대표로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지난 의견들보다는 이제 당이 전체적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보여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계엄 전반에 대해서 사과를 죄송하다는 얘기를 입장을 전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사실 그 전에 경선 후보 개인 자격이 아니라 이제 당의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입장을 정리할 필요도 있고 본인도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 있다고도 얘기를 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제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계엄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제 오전 일정 중에 기자가 직접 물어봤었습니다. 계엄, 탄핵, 혹시 입장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바뀝니까?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와 반성 필요하다고 말씀했는데 혹시 후보님 이에 대한 입장 변화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뭐 앞으로 잘 검토해서 논의를 해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도 서문시장에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문시장에서. 조금 예. 정리해서 차츰 오늘 여기서 다 그냥 해버리면 네, 들으셨죠? 지금 보면 일단 김용태 위원장과 좀 논의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눈길이 가는 건 그 뒤의 얘기죠.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이따가 그러고 지금 살짝 자리를 떴어요. 그런데 앞서서 관훈 토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본인이 난 탈당하겠다 이런 거는 몰라도 정당의 지도부가 그걸 좀 문제가 있으면은 잘라낸다. 인기 떨어지면 잘라낸다. 이런 것들은 정당의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 그걸 내쫓음으로써 그게 해결되지도 않고 또 면책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스스로 나가면 나가는 거지 이걸 내쫓는 게 말이 되냐. 내쫓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관훈 토론에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에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김문수 후보 아까 또 보면 그 얘기는 제가 잠깐 아니요 그건 안 되죠라고 얘기할 법한데 잠시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입장이 출당 관련해서도 좀 바뀌는 겁니까? 저는 변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은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에 탄핵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출당이 필요하겠느냐, 자진 탈당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과거에 윤상현 의원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매우 가깝게 알려지고 있는데 시간을 두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를 정리할 거다라는 형태의 탈당 요구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 스스로 탈당하지는 않으시는 모습을 보이고 또 며칠 전에는 SNS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로서 마지막에 선출된 것에 대한 본인의 네. 의사표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전체적인 당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가운데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는 출당 조치도 사실상 입장이 전과는 좀 변화될 수 있어 보인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만평이냐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지금 보면 큰 텐트가 있죠. 국민의힘이라는 텐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심히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 김문수 후보예요. 열심히 지금 땀을 흘리면서 이 텐트를 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텐트 안에 뭐가 있느냐. 엄청 큰 곰 한 마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곰에 윤이라고 적혀 있어요. 추측컨대 김문수 후보가 빅텐트를 치고자 하는데 이 빅텐트 안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만 있는 거냐 혹은 윤심만 있는 거냐 이런 취지의 만평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조상호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당이 되면 그럼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바다, 이 계엄의 바다 건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게 가장 선행돼야 될 조치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만평처럼 네. 무서워서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범죄를 해도 정말 범죄가 있게 되면 네. 그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합니다. 정당은. 왜냐하면 정당이 다 국민 속으로 있어야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당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기소된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는 중대 범죄예요. 이른바 국헌을 무너뜨리고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는 범죄인데 네. 헌정 질서 안에 있어야 될 정당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그런 사람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당원으로 두고 있다. 뭐 그 전까지 1호 당원이라고 칭송했던 그분을 그대로 두고 네. 있다. 그러면 그게 정말 민주적 질서 안에서 보호되어야 할 그런 정당인지에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고 누구를 어떻게 빅텐트로 모실 것이며 그런 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네. 민주적 질서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헌 정당 해산까지도 면치 못할 수도 있어요. 정리할 건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 위헌 정당 해산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만 일단 요거는 개인 의견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개인 겁니까? 의견인데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전에 네. 그 이른바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비춰보면 10번 해산당할 지금 그런 뭐 행태라든가 모습 같은 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보였다는 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없으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엄의 이 상황 자체가 12.3 계엄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고 심대한 이 범죄라고 지금 보시기 때문에 그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 이 빅텐트 안에 이렇게 두는 이런 행위 자체도 이것도 상당히 범죄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니? 무서워서 누가 텐트에 들어오겠어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이 윤석열의 강, 뭐 계엄의 강을 건너려면 일단은 텐트에서 곰을 내보내는 게 그게 선행 조건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셨는데 하지만 또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바뀌는 데에 요 사람 역할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젊은 시절 김문수처럼 정치 개혁하겠다. 윤 거취 결단을 해야 됩니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겠죠. 누구의 얘기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제 신임 이 국민의힘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얘기입니다. 지금 조선일보와 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거취 결단 얘기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나 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에서 탈당 요구를 하기보단 윤 전 대통령 스스로 결단할 문제다. 김 후보가 적절한 시기에 말씀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일단 거취 결단을 해야 됩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제목을 거취 결단을이라고 지금 뽑은 거죠. 하지만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건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김용태 위원장 얘기를 보면 조만간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스스로 결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사실상 알아서 나가 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거다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예, 조금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후보 중에 한 명이었을 때와 지금 최종 후보로 된 이후에 약간 말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8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제는 당의 대표로서 당의 얼굴로서 이번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 보수의 입장에서는 반성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보수가 쇄신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이 최우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도 그런 것을 보여드리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파면 결정을 받고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강제 출당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때 홍준표 대표가 처리를 했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탈당 권유의 징계 의결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받으면 열흘 안에 본인 스스로 탈당계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출당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도 그 규정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잦은 탈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탈당 권유라든지 혹은 극단적으로 되었을 때는 제명 의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윤리위에서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먼저는 탈당 권유 그리고 그게 이행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건 당원 당규에다 나와 있는 문제다. 윤리위원으로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얘기가 과연 김문수 후보랑 서로 조율이 된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길 좀 볼까요? 계엄 탄핵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며 김문수한테 얘기를 했더니 하고 싶은 대로 개혁하고 메시지 내라라고 힘을 실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 말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메시지 내고 하면 나 그대로 따를게요.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메시지 내세요라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상호 변호사님, 일단 김용태 위원장이 뭐 이런 표현이 약간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 김문수 후보를 잡아 끌면서 일로 와야 돼요, 일로 와야 돼요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것도 같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자진 탈당하세요라고 말을 할 것이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다고 하면 네. 좀 그렇게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김용태 의원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게 결국 진심은 행동에서 나오는데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탄핵할 때 그리고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국회가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그 현장에서 결국에는 함께 집단 퇴장하는 방식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다시 또 결과는 쪼고보니까 탄핵이 받아들여지니까 네. 이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제 끊어내겠다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본인의 어떤 젊은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포장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없이 하고 새롭게 뭐 이제 젊은 세대로서 국민의힘을 좀 새롭게 하겠다 이런 이미지 정치에 불과한 거 아닌가. 마땅히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다가 네. 이제 정작 급해지니까 이른바 대선에서 국민들의 표가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교연 영색하듯이 마치 행동만 바꾸는 그리고 이제 와서 좀 뒤늦게 네. 뭐 말만 바꾸는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김용태 이제 비대위원장이시죠. 그 비대위원장의 어떤 언행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먼저 한번 반성을 해야 돼요. 네. 그 부분 입장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행동을 먼저 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 말고 이런 얘기도 공개적으로 언론 공지를 통해서 했죠. 다음 기사 좀 볼까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직접 본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보시는 이 모습 어제 사실 이 김문수 후보와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대전 현충원에 갔었죠. 대전 현충원에 가서 거기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 참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최수근 상병의 이 묘에 가서 직접 이 물을 쓰다듬고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공개적으로 언론 공지를 뭐라고 냈느냐 이렇게 냈다는 겁니다. 최 상병이 사고를 당한 지 2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 그간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법치는 공정해야 되고 수사의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최상병 특검법이 5번째로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사위에서 얼마 전에 지난 7일이었었나요?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죠. 때문에 지금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는데 앞서서는 본회의 통과를 해도 거부권 행사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왔었어요. 근데 이 얘기인 즉슨 강준혜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비대위원장의 위치이기 때문에 네. 당대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당론으로서 저기에 대해 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혹은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는 형태로
뭐 독소 조항 같은 것을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의 내용으로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김용태 위원장을 선택한 것은 김문수 후보 스스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지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 것인지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지명한 것은 그렇다면은 조금 더 중도 확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수가 쇄신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면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특검을 발의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네. 실상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당시에도 좀 실망하셨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전체적인 메시지들을 봤을 때는 보수의 쇄신 가운데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어떠한 관계 설정 이런 것들도 새로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국민의힘도 슬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좀 먹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헤어질 결심의 과정에서 자꾸 조연으로 등장하는 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다라는 거죠. 뭔가 김문수 후보가 본격적으로 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꾸 이렇게 옷깃 잡고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살짝 보인다라는 건데 이런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상당한 친분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같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김용태 위원장 내정자에게 상당한 축하와 함께 기대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은 그 당의 비대위원장이 누구라 하더라도 결국엔 그 당은 지금까지의 관성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장기적인 변화, 그런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런 대선 용 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역할은 제한적일 거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구조상에서는 그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누가 와도 마찬가지다. 대선 용 인선이다. 라면서 용을 굳이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강전래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좀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이 쇄신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스스로가 보수의 적장자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선거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이 최근에 뭐 당원들도 늘어나고 이랬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께서 다시 저희를 쳐다봐 주실 수 있다라는 어떤 급박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과거에 당대표였을 때를 좀 겹쳐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때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알력 다툼 같은 것도 저는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들어왔었던 당대표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들어온 후보였던 부분들도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용태 위원장은 젊지만 당 안에서 꽤 오래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후보 스스로가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네. 원팀으로서 서로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팀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이준석 대표 시절과는 지금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선거 전략적으로 저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니, 조 제가 변호사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선택한 분이에요. 왜 선택했을까? 변화를 위해 선택했을까? 권영세 비대위 체제에서 그 비대위원으로서 유일하게 자기 편을 들어줬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께서 뭐 네. 법치는 공정해야 되고 수사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법치의 불공정과 수사의 성역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김용태 의원 본인 아니에요? 네. 예전에 특검법에 건마다 반대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예를 들면 최승훈 상병의 그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다? 그 진정성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사실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국민들의 어떤 반발 여론이 세니까 이를 표를 얻기 위한 정말 그렇게 얼굴과 표정을 싹 바꾸는 그러한 형태의 뭐 행태로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진정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본인의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리고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의 자격으로서 당으로 사과하실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저도 그때 이런 부분에서 반대를 했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그러한 과거의 어떤 잘못을 딛고 네. 정말 제대로 뜯어 고쳐서 이번에야말로 이른바 최성병의 억울한 죽음을 그 원인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마치 이제 그때의 본인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당의 책임인 것처럼 그래서 당대표로서 사과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시면 여전히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저희가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 또 다른 언론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문수 후보가 제 얘기를 아낌없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조금 전에 얘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제가 목요일에 정식으로 임명이 되는데 그때 제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요일에 정식 임명이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거취 부분도 명확한 입장이 나올 것이냐. 관심이 좀 모아지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